예, 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걸로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으나 성추행은 학교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그 다음에 성희롱은 1, 2호 조치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조치로 인정한 신고 사안은 아래와 같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적 수치심 주는 발언 요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주었다는 거는 인정이 된 부분이고, 인정하지 아니한 사안은 보시면 지금 보면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그다음에 등을 발언을 하였는지 진술이 상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 그다음에 이제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지려고 하였는지 관련 학생 간의 진술이 상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학교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렇게 돼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추행은 조치사항 없는 학교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리고 성희롱 일부 발언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성희롱 쪽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1, 2호 조치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호, 2호 이거는 이제 성희롱 쪽 발언을 좀 한 부분에 대해서 1, 2호 조치를 받은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부가 조치죠. 그래가지고 사망, 부항 이런 거는 이제 부가 조치를 붙은 부분이고, 그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의 개요 이건 각색했으니까 고려해서 보시면 됩니다. A군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같은 중학교 출신인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A군은 B양과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후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뭐 가슴이 크다, 뭐 성기가 크다 작다, 뭐 가슴이 크다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B양은 A군으로부터 성추행을, 그 다음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이제 A군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추행 내용을 보면은 뭐 안으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가슴이 크다, 뭐 섹스하고 싶다, 뭐 성관계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A군은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군은 B양과 서로 장난으로 이야기했던 성적인 말에 대해서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해 좀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B양이 추행을 당했다고 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을 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A군과 B양이 평소 성적인 말로 장난을 한 것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뒤 이를 바탕으로 저는 CCTV 영상에 따르면 A군이 B양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B양을 복도에서 A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나 당시 주변에 학생들이 있어서 CCTV 영상에 있으면 당시 주변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B양은 처음에는 A군의 가슴이 만졌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A군이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다 등으로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 B양의 진술의 신빙성도 믿을 수 없다는 점, 이런 거를 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CCTV 영상에서 뭐 팔을 뻗는 장면이 있지만 뭐 팔로 뭐 가슴을 만지거나 뭐 그런 장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A군이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B양의 가슴에 대해서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B양과 서로 장난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군은 여러 차례 B양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달했다는 점, 이런 거를 좀 어필하면서 3호 이하 조치를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고, A군에게 성추행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그 다음에 성희롱은 1, 2호 조치, 뭐 가슴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저기 상대 학생이 신고한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섹스를 하고 싶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 뭐 그거보다 더한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다 인정이 안 됐고, 그냥 가슴이 크다 작다 이렇게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바람, 가슴 크기 관련된 얘기를 했던 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성관계, 뭐 섹스하고 싶다, 성관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아는 것, 그다음에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지려고 했는지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 학생 같은 경우는 안 왔다, 내 의도와 다르게 안 왔다, 그다음에
뭐 갑자기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상황 전혀 아니고 CCTV에도 이런 거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환경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학교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희롱,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보통 이제 4호 이상의 엄중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므로 특히나 이제 가뜩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뭐 성범죄가 저질러졌다 아니면 성추행이 저질렀다 아니면 성 관련이 뭔가 벌어졌다 이러면은 이제 피해 학생의 진술에 아무래도 이제 무게를 많이 두고 판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뭐 성추행, 성희롱으로 억울하게 인정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되고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성 관련으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좀 제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제가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는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현재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확인하셔서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사건을 진행하는데 법리적으로도 잘 잡아주고 진술 방향이나 이런 것도 잘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니딸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